전환됐잖아요. 그러면 공천제가 됐으면 기초의회도 이제는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원칙은. 또 어디다 만드냐? 의회 회의 규칙에다가 만들면 됩니다. 의회 회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회의 규칙에다가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조항을 넣고,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가 우리 의원 숫자가 14명이다. 그러면 대략 한 3명 이상일 때 교섭단체 지휘권을 준다라고 하든지, 서울시의회는 110명인데 10명 이상일 때, 경기도는 142명인데 12명 이상일 때 교섭단체 지휘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의회는 교섭단체가 민주당밖에 없어요. 자유한국당 6명이니까 10명이 안 돼가지고 교섭단체 지휘를 못 가져요. 못 가지는데, 여하튼 우리 대구도 이제 우리가 야당이긴 하지만 교섭단체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대표들끼리 사실은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의장은 그럼 다수당이 하고, 부의장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상임위원장은 3개인데 당신이 뭐 다수당이 2개, 소수당이 하나, 이렇게 룰대로 좀 가야 되는데, 이게 광역까지는 그나마 좀 통하는데 기초단체로 갈수록 이게 막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식구가 저쪽이랑 손잡고 의장도 해먹고 막 이러는데, 그런 데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정당 공천을 받고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선수 위주입니다. 국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체장 2번, 3번 하고 뭐 광역의원 몇 번 해가지고 국회의원 됐다? 초선이에요, 초선. 철저하게 선수 위주입니다, 국회의원이. 광역의원, 우리 서울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초선이 77명 되지만 3선 우선, 3선이 의장, 부의장, 원내대표, 운영위원장, 비파이브라고 5자리입니다. 이건 3선이 하고, 재선이 위원장을 한다. 초선은 배우고 후반기에 재선들이 다 거치고 나면 자리가 빈다. 그러면 초선들 중에서 할 수 있겠죠. 철저하게 선수 위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초 단위에서도 나이가 어리든 많든 간에 선수 위주로 가요. 그 규율이 우리 대구에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원내 교섭단체 조항을 넣어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우리도 나중에 이제 당에서 평가하거든요. 우리 식구끼리 잘 지내야 되는데, 또 좋은 평가받고 잘 지내려면 그런 나름대로의 상식과 기준을 따라가줘야 돼요. 내 욕심을 먼저 챙기면 안 됩니다. 재선 의원님이 먼저 하시고, 3선 의원님 먼저 하시고, 나중에 배워서 또 그 사람이 재선 3선이 전반기 했는데 후반기 또 한다. 그러면 안 되고, 초선이라도 좀 배우시고 올라가시고 해서 서로 나누면서 해야 됩니다. 저는 3선 기초위원 할 때 3대, 4대, 5대 했잖아요. 위원장 아무것도 못하고 재선 전반기에 의장 딱 한 번 하는 게 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의장 2번은 뭐합니까? 그렇죠? 해본 사람은 그냥 불러서 안 한 사람도 하고, 왜? 나 아니어도 직으로 불러가요. 근데 막 자기만 그 돼야지 뭐 의회가 불러가는 좀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 아니어도 직으로 잘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식구끼리 먼저 화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쪽이랑 힘을 합쳐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통합위기인데요. 우리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여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냐? 협치하고 소통해야 돼요. 누구랑? 여야가 협치 소통해야 되고, 우리 의원들하고 주민들하고 집회구간 주민들하고, 또는 뭐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사람들이 힘과 지혜가 모여서 이게 정책으로 입안이 되고 이게 예산이 반영돼서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가야지 다 같이 행복한 거지, 특정인을 위한, 특정 세력을 위한 예산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면 국민들은 혜택도 못 받고 대다수의 서민들은 배제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참여, 협치, 소통,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게 지방자치 원리예요. 내가 유권자고 세금내는 사람이 자기가 참여하고 주인으로 나서야 돼. 근데 주민들은 자기 생계에 바빠가지고 잘 안 나서요. 어떻게 해요? 나서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그렇죠? 지방의원 5개명. 네, 보시면 회기 중일 때 반드시 의회에 참석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의 중에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회의에 참석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의원으로서 자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나중에 의장님도 되시고 위원장도 되시는데 그때 100만 군사가 다 있어야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지 뭐 행사 갔다 뭐 갔다 뭐 집안일 보러 다닌다 다 빠져버리면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가 웃어요 뒤에서 완전 콩가루 의회라고. 그러니까 여야든 일단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이게 참석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기본만 충실하면 칭찬받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기본을 못해가지고 맨날 주민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막 수혜가 났는데 해외 연수가고 말이에요. 위안 때문에 뭐 그랬더니 쥐에 비유를 해서 뭐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충청북도 의원이. 기본만 하면 됩니다. 수혜가 났다 그러면 위안금 좀 물면 어때요? 해외 연수 안 가도 되죠.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서 그걸 수습해야죠. 같이 눈물 흘리고. 대신 저는 해외 연수를 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잖아요.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죠. 대신 준비를 해서 가야 됩니다. 준비 한 만큼 가면 준비 별로 안 해요. 제대로 공부해서 가요. 두 번째, 해외 말고도 사실은 회기 일수가 이제 자율화됐어요. 각 의회별로 조례로 마음대로 200일 정해도 되고 150일 정해도 되고 110일 정해도 됩니다. 보통 기초는 100일에서 110일이 많을 텐데 서울시의회는 뭐 150일, 170일 이럽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회기를 충분히 정하셔가지고 조례안만 다루고 업무 보고만 듣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우수한 시설이든 뭐 프로그램 많아요. 버스 타고 갔다 오세요. 1박 2일로 갔다 오든지 당일치기로 갔다 오든지.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서울이다 회기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만약에 청년 문제가 심각해서 청년들에게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을 펼칠까 고민한다. 그리고 서울시에 청년 공간이 있어요. 무중력지대라고. 청년들이 요즘 이제 취업하려고 이력서 쓰고 공부하고 하는데 전부 카페 가서 하잖아요. 카페 가면 눈치 보이거든요. 왜? 충전해야 되고 커피 사 먹어야 되고 또 회전이 돼야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나가주길 바라고 자리 없어요. 막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눈치 안 보고 그냥 24시간 커피 마시고 놀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시로 만들어줘요. 그게 무중력지대인데 중력이 없는 곳에는 내가 자유롭게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우리 대구에도 만약에 우리 뭐 북구에도 그걸 만들어보자. 그럼 서울시 무중력지대가 서울에 지금 한 5군데 만들어졌는데 가보는 겁니다. 버스 타고. 실제로 둘러보고 이거 꺼져버렸어.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갔다가 우리가 의회 중에 위원회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도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든지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가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 뿌리고 주민들한테 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오늘 좀 달라졌구나. 옛날에 맨날 뭐 자기들끼리 의회 안에서 뭐 대충 사바사바 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발로 뛰면서 현장도 가고 또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하는구나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매일매일 공부하라 그냥 넘어가고요. 의원들끼리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이든 타당 의원이든 하시다 보면 고소고발하고 서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시라 이제. 저도 젊은 나이에 의원 생활 시작해서 이제 강경파에 들어가는데 자기 정치적 소신을 굽히지 마시되 서로 여야든 의원으로 당선되신 분들은 나와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주민의 대표잖아요. 인격적으로는 존중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다. 타협하지 말고 표결하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선을 넘어서 욕이 나온다든가 주먹이 막 왔다 갔다 이러면 그게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4년 내내 식구든 식구가 아니든 간에. 그럼 이제 막 어떤 의회 가면 밥도 따로 먹어요. 민주당끼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밥도 따로 먹고. 그럼 이게 이제 집행부 견제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끼리는 서로 고소고발하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해줘야 되고 대신 내 정책을 관철시키려면 그 사람들 동의가 또 필요해요.
나중에 표결할 때 보면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저놈은 싸가지가 없어 반대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소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봤자 표결에서 지잖아요. 저도 소수당에서 활동해봤거든요. 이 당이 소수인데 그게 역사에 기록으로 남고요. 주민들은 그걸 알아줘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자제를 못하고 막 폭력이 오가고 뭐가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걸 지적해도 표결에서 져서 그냥 그대로 내 의도가 관찰 안 되잖아요. 역사가 평가해주고 주민들이 다 알아요. 지역에서 공무원들, 생각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대신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문제점 지적하고 흔적을 남기시라는 겁니다.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그거 다 돼요. 사법기관에서 문제가 정보를 쭉 캐잖아요. 그러면서 오잖아요. 그거에 야당 의원의 집중적으로 뭐 부정질문이나 문제제기하고 회의로 봐요. 회의로 봅니다. 자, 내가 단체장이다. 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역구는 있지만 내가 우리 뭐 만약에 울산 뭐 동구다 그러면 동구 전체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내가 비록 초선이긴 하지만 노력하시면 생각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7대 의정 활동인데요. 시간이 부족하고 해서 이 7가지 정도만 잘 하시면 훌륭한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겠더라. 첫 번째 자료요구고요. 두 번째 조례말이고, 세 번째 예산심이고, 네 번째 결산심이고,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고, 여섯 번째 업무보고, 일곱 번째 뭐 부정질문, 분정질문, 시정질문, 발언 이렇게. 첫 번째 의원님들은 개별 입법기관입니다. 한 분 한 분이. 국회의원 300명이 똑같이 300분의 1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듯이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공인이고 기관입니다. 내가 똑같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장, 위원장을 왜 뽑냐면 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의장을 뽑고 상임위원회를 왜 만드냐면 너무 업무가 복잡하니까 가르마를 타서 묶어놓은 겁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대신 의원이 한 분하고 똑같은 입법기관인데 국회의원처럼. 근데 지방자치법 39조, 40조, 41조, 42조에 보면 우리의 중요한 권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40조에 보시면 서류 제출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견제감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서류를 요구해서 받아보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모든 권한을 다 서류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지역에 만약에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싶다. 서울 같으면 이제 도시농업과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과를 만들어서 서울에 조그마한 짜투리 땅들만 있어도 도시농업 텃밭을 만들고 구청에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어서 한 3편 정도 분양을 해서 줍니다. 분양을 할 때 다둥이, 자녀가 많은 사람 또는 뭐 실버 이런 사람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년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온 가족이 와가지고 땅 파고 뭐 예를 들어서 오이 키우고 뭐 상추 뜯고 하면서 이게 이제 마을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건강에도 좋고 또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 먹거리도 생산되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울산 남구다 그러면 대구 남구다 그러면 대구에 우리가 7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나요? 8개. 8개 기초자치단체에 도시농업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도시농업 텃밭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료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구 말고 다른 구 것도 해도 되냐?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정책을 수립할 때 항상 선례를 파악하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료를 담당 공무원이 구하기가 좀 어려우면 우리 대구 광역시에다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도 자료가 이게 초안에 있는 게 있거든요. 모아진 게 있거든요. 아니면 잘 안 되면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담당자끼리. 그러면 10일 이내에 자료가 오게 되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대구시의 8개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보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잘 하시면 의정 활동을 아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자료 요구가 모든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왜? 뭘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내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지 거기에서 질의가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뭐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꼼꼼히 잘 하시면 좋겠다. 자료 요구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약간 기술이 필요한데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서 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무원이 내 보좌관이다 생각을 하시고 분석해서 오시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예전에 우리 사례로 보면 막 복지관에 위탁체에 문제가 있어요. 보통 뭐 위탁시설을 보면 돈을 많이 빼먹습니다. 회계 부정이 많아요. 그러면 회계 부정이 많은데 그걸 들여다보려고 모 의원이 최근 뭐 한 5년간 뭐 평가 자료, 제안서, 위탁체, 경쟁 그 자료들 다 가져와라 그럽니다. 그 복사해 오면 업체가 만약에 한 5개 업체가 지원했는데 경쟁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만약에 한 개 업체가 됐고 뭐 평가 자료도 있고 감사 실적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다 가져오라 그러면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의원님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언제 내가 분석하고 보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시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의 복지관 아니면 위탁시설이 한 30개가 있다. 그럼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현황부터 해가지고 위탁법인이 어떻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또는 최근 5년간 대구광역시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우리 자치구가 감사한 내역 그럼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적사항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그런 것들 가져와라. 그러면 의원님들이 쭉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주민 만족도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를 했더니 만족도가 형편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위탁체 바꿔야 되겠죠. 그런 자료, 분석 자료만 가져오면 그게 한 3장에서 5장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면 내가 5분, 10분 내에 우리 지역의 위탁 복지시설의 문제점이 뭔지는 일단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막 자료 일체 가져와라 볼 수가 없다니까. 분석할 수도 없고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서 자료 요구 했는데 좀 미진하다.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료 요구가 잘 돼야지 상임위 활동, 부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결산, 공약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한데 1년 365일 24시간 횟수 건수 제한 없습니다. 하루에 수십 건 해도 되고요. 예. 그런데 자료 요구를 하려면 저 위에 파란색 보시면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돼.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어야 자료 요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의원님들의 공약 또는 평소에 자기 정보 또 내가 구현이 됐을 때 뭘 하고 싶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죠. 아니면 내가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1차적으로 자료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좋다. 그래서 고민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자료 요구를 이렇게 좀 꼼꼼하게 하시면 좋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서울시에 자동차 렌트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차고지를 지방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차는 서울에 굴러다니는데 요즘은 차를 자가용을 잘 안 사고 렌트를 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년 쓰다가 다시 새 차로 바꿔서 하는데 이 차고지 전부 다 지방에 있어요. 차는 서울에 굴러다니는데 차고지는 지방에 있다 보면 세금을 지방에 내요. 그게 제가 서울시에다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해서 지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런 문제, 버스 업체 서울시 중공영 제하는데 좀 문제가 많아서 자료 요구를 한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하는 기법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잘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자료 요구 하시면 막 책상에 쌓아놓으면 잊어버려요.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파일을 정리해서 주제별로 쭉 묶어 놓으시면 의원님들이 비록 초선이지만 한 2년 지났다, 3년 지났다 그 담당 과장보다 내가 내용을 더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담당 과장은 그 자리에 온 지 6개월, 1년밖에 안 돼. 나는 아무리 초선이라도 만약에 2년, 3년 지났다 그러면 나는 3년, 4년치의 자료가 있고 이 사람은 와서 업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왜? 과장이 한 과에 2번, 3번 가는 사람 없어요. 보통 퇴직 전에 한 5, 6년 전에 와가지고 한 번 거치고 이제 퇴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무관이나 팀장이 한번 왔을지 몰라도 그 담당 부서 업무의 장을 맡으면
처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초선이라도 2년, 3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내용도 많이 알 수 있어 절대값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를 하셔서 관리를 잘하시면 좋다. 자료 요구 내용은 대략 이런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반드시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 없는 사업이 있을까요?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 목적이 다 있고 법적 근거도 들어가 있고 예산이 얼마고 평가 자료들이 다 있어요. 계획서. 보통 또 무슨 사업을 하면 단체장 방침서 지시사항이 있고요. 계약서, 용역보고서, 회의록, 감사 결과.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사원, 대구광역시 감사, 우리 자체 감사. 매번 행정은 감사를 합니다. 감사 보고서만 받아봐도 우리 자치단체의 부정과 비리가 얼마나 있는지 수시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돈을 썼는데 그 다음에 설계를 몇 번 변경했는지 주로 설계 변경하면서 돈 챙겨 먹는 거예요. 업자와 공무원들이 처음에 설계를 꼼꼼하게 해서 설계 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뭐 설계 일단 발주해놓고 나서 3번, 4번 막 하면서 거기서 금액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서 이제 짝 챙겨 먹는 거예요. 사실은 정가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챙겨 먹는 전부 다 설계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집행 및 뭐 변경돼요. 예산은 목적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맨날 막 변경해서 쓴다고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요구하셔서 보시면 좋다. 조례입니다. 아까 입법기간인데요. 조례는 보시면 2017년 말 우리 행안부 자료에 보면 전국에 조례와 규칙을 합치면 자치법규라고 부르는데 두 가지를 99,795건이 있다는 겁니다. 한 10만 개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조례가 7만 5천 건, 규칙이 2만 4천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럼 조례와 규칙은 뭐가 다르냐? 조례는 의회에서만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만. 규칙은 의회도 제정할 수 있지만 단체장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조례는 의회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 117조 1항에 보시면 헌법 117조 1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생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날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바꿨습니다. 그럼 법령과 법률의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 법이 1,500개 정도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령을 포함하면 5,000개가 넘습니다. 조례를 만드실 때 5,000개가 넘는 까다로운 조건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조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원론을 보면 뭐 지방의 옛날 말이 2006년부터 봉급 나왔더니 조례 발의 건수가 평균 1년에 한 건도 안 돼? 놀고 먹는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 기자. 왜 무식하냐면 지방자치를 없애버린다? 독재를 하잖아요. 독재. 지방자치 반대는 뭐냐? 독재, 독재. 중앙집권이거든요. 중앙집권이 뭐예요? 독재.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자치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자 이거잖아요. 이거를 하지 말자는 건 뭐예요? 독재하자는 얘기예요. 독재. 그게 우리나라 독재자들은 전부 다 지방자치를 탄압해왔고 안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맨날 지방자치 하자고 해요.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세력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1,500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냥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완화하자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5월 24일 날 정족수 미달로 폐기처럼 됐죠. 30년 동안 헌법이 왔는데 30년 만에 헌법 좀 바꾸려고 했는데 폐기되고 있어요. 야당 반대로. 너무 안타까워요. 대통령 공약 때 뭐 홍준표나 뭐 안철수 전부 다 개헌을 하겠다 해놓고서는 그쵸? 약속을 뭐 국민들한테 했는데도 안 해버리고 있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은 민주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하튼 지방자치법에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또 위반하면 안 돼요. 아니 법령 5,000개를 위반하면 안 되고 만약에 대구시 조례와 규칙이 700개다. 700개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또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를 만들라는 건지 만들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고 제약이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헌 때 한때 논의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 보시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입법권을 강화하자라고 했는데 그럼 어디까지 강화할 거냐를 가지고 좀 논쟁이 붙었습니다. 첫째, 현행은 법령의 범위 안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의미에서도 바꿨잖아요. 그럼 그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은 없냐? 그래서 국회는 그럼 국가 법률만 만들고 광역의회는 자치법률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의회는 자치 법률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광역자치단체 사무를 분리하자. 국회가 뭐 우리 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뭐 법까지 만들지 말고 국가사무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광역에서 법률로 만들자.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법률 아까까지도 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게 통과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논의만 있다가 이제 무산됐는데 궁극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이렇게까지 또 지향점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치법규 현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구 사례는 아니지만 대략 보면 저기 맨 끝에 보면 평균적으로 시도는 654개 정도의 자치법규를 가지고 있고 시군구는 392개의 자치법규가 있다. 조례와 규칙을 합쳤더니 이런 수준이 됩니다. 대략. 그러면 지방자치법 66조에 보면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발의할 때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공동 발의와 찬성 의원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례안을 고민했다 그러면 그 조례안을 고민한 의원이 혼자 발의를 했다 그러면 1인 발의가 됩니다. 1인 발의가 되고 나머지는 발의자가 아니라 찬성 서명을 받아서 일정 조건을 갖추면 조례 발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찬성 의원은 없고 여러 사람이 같이 공동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 발의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자를 하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 발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카운팅할 때는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정도가 들어가고 그냥 막 사인만 내준 사람들은 실적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조례를 고민하시면 좋다.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언론에 이제 뭐 조례 발의 0건, 뭐 놀고 먹는다, 뭐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자료인데 8년간, 그러니까 8년이라 하면 2007년부터 2014년, 2007년도는 주로 이제 저쪽 한나라당 이쪽이 나란선 때고요. 광역의원 1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한 사람당 1년 평균이 0.88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썼죠. 광역의원들 놀고 먹는다, 지방의원들 한 번도 발의가 안 된다. 근데 무식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5천 개의 법령 안에서 창의적인 조례를 만들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법적 제약을 너무 많이 받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지금 행안부 자료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떠 있는데 2017년도에 조례와 규칙 현황을 봤습니다. 1년 동안 2017년 지난은 그냥 7년부터 14년 8년 평균을 낸 거고 2017년 봤더니 시도의회는 2.6건 1인당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아까 0.88건인데 1년 동안 2.6건 기초의회도 무려 1.4건 그럼 4를 곱하면 광역의회는 한 10건이 넘는 거고요. 기초의원도 5건? 그렇죠. 6건?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4년 동안. 그러니까는 건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도대체 몇 건 하고 있냐 봤더니 지금 20대 국회인데 19대 국회의원 3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는 15,000건 했어요. 맨날 싸우니까 이제 통과된 건 1,700건입니다. 1,700건인데 저를 300명 나오니까 4년 동안 1인당 5.8건. 별로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면 지방의회는 보장하는 게 없는데도 적은 건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자료 가지고 보도자료 내주냐? 안 써요. 기사 안 써요. 기자들이. 맨날 잘못하는 것만 쓰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원들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써주더라고. 그렇죠? 좀 억울한 점이 있지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작년도 이제 예를 들어 지방선거 앞두고 상원에 보면 서울시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자치구 평가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조례 발의 건수 의원 1인당. 두 번째는 부정 질문이나 뭐 5분 발의 횟수 이런 걸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정 활동 하실 때 부정 질문이나 5분 발언 자주 하셔야 되고 조례 발의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가를 했더니 강북구, 중구 뭐 1, 2등이고 저기 꼴등이 뭐 마포, 강동이 꼴등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좀 실적 관리를 많이 한 거고 그나마 의장이나 위원장님들이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 조례반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사람은 좀 솔직히 말해서 그쪽으로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해서 관리가 되는 거고, 저쪽은 그냥 의회가 그냥 의장이나 위원장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더니 이제 평가를 저렇게 받는 거예요.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되는 게 아니라 폼 재라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수장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전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또는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례반이나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